아들 못 낳는 며느리는 필요 없어. 당장 나가!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보, 뭐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당장 내일 아침까지 짐 싸서 나가. 더 이상 이 집에 발 붙이지 마! 여보, 뭐라고 얘기 좀 해봐요. 왜 아무 말도 못해요?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우리 애들은 어떡하라고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1980년대 초 충청도의 작은 농촌 마을에는 아침마다 닭 우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른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윤정이는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어요. 20살에 이 집으로 시집 온 지 벌써 8년이 흘렀습니다. 정희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손길은 여전히 부지런했어요. 마른 나뭇가지를 아궁이에 넣고 불을 붙이자 따뜻한 열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정희는 잠시 그 온기를 느끼며 숨을 고르다가 다시 부엌 안을 분주히 오갔어요. 며느리, 소 여물은 줬어? 시어머니 김 씨의 목소리가 방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방금 주고 왔습니다. 그래, 밥은 다 지었고 곧 다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희는 아궁이 앞을 떠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외양간에서는 소가 여물을 먹으며 코를 골골거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소의 등을 쓰다듬으며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이 소가 자신의 유일한 친구 같았어요. 말없이 자신의 손길을 받아주는 존재였으니까요. 소는 정희를 돌아보며 큰 눈을 깜빡였습니다. 정희는 소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남편 박철수는 서울 근교의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오는 게 전부였어요. 정희는 남편이 없는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며 집안일과 농사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희를 보며 참 성실한 며느리라고 칭찬했어요. 하지만 그 칭찬 속에는 늘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하나는 낳아야 할 텐데. 정희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결혼한 지 8년 동안 정희는 5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큰딸 은주부터 막내 은지까지 모두 건강하고 예쁜 아이들이었어요. 정희는 딸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딸이 하나씩 태어날 때마다 점점 무겁고 차가워졌어요. 또 딸이야? 아이고, 이 집 때는 누가 있는다고. 시어머니의 한숨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희는 그럴 때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할 수도 없었고 해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참고 견뎠어요. 정희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기를 바라며 온 마음을 다해 빌었지만 매번 결과는 똑같았어요. 산파 할머니가 딸입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정희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여름날 오후 정희는 밭에서 김을 메고 있었습니다. 땡볕 아래서 허리를 굽히고 일하는 건 힘들었지만 정희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게 마음을 비우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마을 아주머니 한 분이 밭둑을 지나가며 말을 건넸습니다. 정희야, 너 참 고생이 많다. 그래도 딸들이 다 착하니까 그게 다행이지.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머니. 애들이 말 잘 들어서 제가 오히려 편해요. 그래도 말이야, 아들 하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
요즘 세상이야 딸도 아들 못지않다지만 시골에서는 아직 그게 중요하잖아. 아주머니의 말은 아기가 없었지만 정희의 가슴에는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불안이 숨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어요.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은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고 집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숨이 막혔어요. 저녁 무렵 정희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시어머니는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5 딸들은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창문 너머로 아이들을 바라보았어요. 큰딸 은주는 동생들을 돌보며 놀이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겨우 8살이었지만 벌써 엄마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어요. 둘째 은영이는 막내 은지를 업고 마당을 돌아다니고 있었고 셋째 은희와 넷째 은미는 고무줄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밥 다 됐어요? 은주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정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응, 곧 다 돼. 은주야, 동생들 손 씻게 해줘. 네, 엄마. 은주는 밖으로 나가 동생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들은 우물가에서 손을 씻고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정희는 아이들에게 밥을 떠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야 해.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정희는 아이들의 밥그릇에 반찬을 골고루 담아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이 아이들은 모두 소중한 존재라고요. 밤이 되자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밥과 반찬을 차려냈어요.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들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복도 팔자라더니 아들 하나 못 낳아서 어쩌려고. 정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정희는 웃으며 참았어요. 울 수도 없었고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견디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정희는 밥을 씹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이 유난히 거칠게 느껴졌어요. 밥을 다 먹은 후 시어머니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마을에는 어둠이 깔리고 있었고 집집마다 불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설거지를 마치고 아이들을 재웠어요. 5 아이가 한 방에서 나란히 누워 잠들었습니다. 정희는 아이들의 이불을 덮어주며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얘들아, 엄마가 미안해. 너희를 이렇게 힘든 환경에 태어나게 해서.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정희는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정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정희는 무릎을 끌어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구도 보지 않는 밤에만 정희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고 정희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나는 뭘 잘못한 걸까?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다만 마음속 깊이 불안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었어요. 정희는 그 불안을 애써 무시하며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보며 정희는 다짐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너희를 지킬게. 무슨 일이 있어도. 정희는 아이들 옆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켰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시어머니의 눈총은 얼마나 더 견뎌야 할까? 남편은 언제쯤 집에 올까?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기도했어요. 제발 이 아이들만큼은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가을을 지나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마을에는 첫눈이 내렸고 정희는 여전히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냉랭해졌어요. 시어머니 김 씨는 정희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고 말수도 부쩍 줄었습니다. 정희는 그 침묵이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차라리 소리라도 지르면 마음이 편할 텐데 시어머니의 무거운 침묵은 정희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 철수가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다. 보름만이었어요. 정희는 반가운 마음에 남편을 맞이했지만 철수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철수는 짐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정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지만 무슨 이야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정성껏 밥상을 차려 방으로 들고 갔어요. 시어머니와 철수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밥을 먹으며 두 사람의 눈치를 살폈어요. 공기가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아이들은 부엌에서 따로 밥을 먹고 있었고 정희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이 무거운 공기를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바랐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나 공장에서 술 한잔하고 올게. 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철수는 집을 나갔고 정희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정희는 설거지를 마치고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큰딸 은주가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아빠 화났어? 아니야, 피곤하신 거야.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정희는 거실에 앉아 바느질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철수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릴 뿐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얼른 일어나 현관으로 나갔어요. 철수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남편을 부축하며 방으로 데려갔어요. 철수는 방바닥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무슨 말씀이세요? 옷 갈아입으세요. 정희는 남편의 옷을 벗기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철수는 이내 코를 골며 잠들었어요. 정희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정희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 애썼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늦게까지 일어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아침 식사를 하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남편을 깨웠어요. 여보, 일어나세요. 아침 드셔야죠. 철수는 눈을 뜨더니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숙취가 심한 모양이었어요. 정희는 꿀물을 타서 가져왔고 철수는 그것을 마시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철수는 마당에 나가 담배를 피웠어요. 정희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철수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담배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졌어요. 그날 오후 철수는 정희를 불렀습니다. 정희야, 나 서울 가야 해. 공장 일이 바빠서.
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철수는 짐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정희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이거 생활비야. 애들 잘 부탁해. 네, 걱정 마세요. 철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정희는 대문 앞에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철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봉투 안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돈을 보며 불안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에는 눈이 계속 내렸고 추위가 더욱 심해졌어요. 정희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입히고 학교에 보냈습니다. 큰딸 은주는 동생들의 손을 잡고 학교로 향했어요. 정희는 집에서 농사일과 집안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고 정희는 그저 묵묵히 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막내딸 은지가 열이 났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 아이를 안고 보건소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감기였고 의사는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정희는 약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은지를 재우고 나서 정희는 부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정희는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철수가 다시 집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달랐어요. 철수는 짐을 내려놓자마자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도 없어. 그냥 피곤해. 철수는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저녁이 되자 철수는 술에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와 철수를 바라보았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조여왔어요. 철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시어머니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시어머니는 정희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정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이 집대를 이을 씨가 없으니 어쩔 거냐. 며느리 나가라. 이제 지긋지긋하다. 정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들 못 낳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는 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정희는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철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에게 매달렸어요. 여보, 뭐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하지만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기력하게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정희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이들이 방에서 나와 엄마를 바라보았어요. 은주가 동생들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은주야, 동생들 데리고 방에 들어가 있어.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주는 울먹이며 동생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정희는 다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이미 늦었어. 네가 아무리 잘해도 아들을 낳지 못하면 소용없어.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남편에게 다시 매달렸어요. 하지만 철수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남편도 자신을 버리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을요. 여보,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방 안에서는 아이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장 나가. 내일 아침까지 짐 싸서 나가. 시어머니의 최후 통첩이 떨어졌습니다.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정희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정희는 그 자리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이들이 불안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정희는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큰딸 은주는 잠결에도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고 막내 은지는 엄마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어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새벽이 되자 정희는 조용히 일어나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없었어요. 아이들 옷가지 몇 벌과 이불 하나, 그리고 생활비로 받았던 돈이 전부였습니다. 정희는 손에 익은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어요. 8년 동안 살았던 이 집이 이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아이들을 깨웠어요. 아이들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은주가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우리 어디가? 엄마 친정에 가야 해. 은주야, 동생들 좀 챙겨줘. 네, 엄마. 은주는 어린 나이였지만 상황을 이해하는 듯 했어요. 정희는 아이들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마지막 식사였어요. 시어머니는 방문을 꼭 닫은 채 나오지 않았고 남편 철수는 어젯밤 술에 취해 쓰러진 채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부엌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섰어요. 대문을 나서는 순간 정희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8년 동안 자신의 집이라고 믿었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정희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막내 은지를 업고 큰딸 은주는 동생들의 손을 잡았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아이들은 추위에 떨었습니다. 정희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정희 일행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정희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고 걸었어요. 울 수도 없었고 주저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정희는 아이들을 태우고 버스에 올랐어요. 버스는 덜컹거리며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익숙했던 풍경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이들은 피곤한지 정희의 품에 기대어 잠들었어요. 정희는 아이들을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서울에 도착하기까지는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희는 친정이 있는 동네로 향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결혼할 때 부모님은 반대하셨었어요. 시골 농가로 시집가는 것을 못마땅해 하셨지만 정희는 철수를 사랑했고 결국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쫓겨나서 돌아가게 되다니. 친정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정희와 아이들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정희야, 무슨 일이야? 애들은 왜 이렇게 데리고? 엄마. 정희는 그 말 한마디만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정희를 안으며 집 안으로 데려갔어요. 아버지도 나오셨고 정희는 부모님 앞에서 그동안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은 한숨을 쉬며 정희를 바라보았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아들을 못 낳았다고 쫓아내다니. 요즘 세상에 말이 되는 소리냐? 아버지가 화를 내셨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어요.
어머니는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여기서 지내거라. 앞으로 일은 천천히 생각해보자. 감사합니다, 엄마. 정희는 부모님께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이미 결혼한 딸이 5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얹혀 사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정희는 다짐했습니다. 빨리 일자리를 찾아서 독립해야 해.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일자리를 찾아 나섰어요. 서울은 낯설었고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재봉틀을 다룰 줄 알았기에 재봉 공장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5아이를 둔 여자를 고용하려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하루 종일 걸어다니며 일자리를 찾았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지쳐 있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작은 재봉 공장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희는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공장 사장님은 정희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재봉틀 다룰 줄 알아요? 네, 시골에서 계속 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아요. 그래도 할 거예요? 네, 하겠습니다. 정희는 간절하게 대답했어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세요. 아침 8시까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희는 거듭 인사를 하고 공장을 나왔어요. 드디어 일자리를 구한 것입니다. 정희는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희는 공장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일은 힘들었지만 정희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이 계속되었어요. 아이들은 친정 어머니가 돌봐주셨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늘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정희는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정희에게는 희망이었어요. 정희는 그 돈으로 작은 방 하나를 얻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방이었지만 정희와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사하는 날 정희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미안해. 좋은 집을 마련해주지 못해서. 하지만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너희를 잘 키울게.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큰딸 은주가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우리도 도울게. 고마워, 은주야. 정희는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정희는 다짐했습니다. 내 딸들 절대 나처럼 살게 안 할 거야. 너희는 공부해서 당당하게 살아야 해. 그날 밤 정희는 아이들을 재우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에는 희망이라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었어요. 정희는 재봉틀 앞에 앉아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공장에서 가져온 부업거리였어요.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의 학비도 마련해야 했고 먹을 것도 사야 했어요. 정희의 손은 점점 거칠어졌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해졌습니다. 우리 딸들아, 엄마가 너희를 꼭 지킬게.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정희는 재봉틀을 돌리며 중얼거렸어요. 미싱 소리가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정희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정희와 아이들이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어느덧 15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희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재봉 공장에서 낮에 일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주말에는 파출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했어요. 아이들은 하나둘씩 자라났습니다. 큰딸 은주는 이제 23이 되었어요. 은주는 엄마를 닮아 강하고 부지런했습니다. 새벽마다 신문을 돌리고 학교가 끝나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둘째 은영이는 21살이었고 친구들의 과외를 하며 학비를 벌었습니다. 셋째 은희, 넷째 은미, 막내 은지도 모두 엄마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딸이 모두 공부를 잘했던 거예요. 은주는 학교에서 늘 1등을 했고 선생님들은 은주를 특별히 아껴주었습니다. 은영이도 성적이 우수했어요. 정희는 아이들의 성적표를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가난했지만 아이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은주가 집에 돌아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의대 준비하고 싶어. 정희는 손에 들고 있던 바늘을 떨어뜨렸어요. 의대라니, 그건 정희가 감히 꿈꿀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은주야, 의대는 돈이 많이 들잖아. 엄마가 그걸 어떻게 해? 엄마, 나 장학금 받을 수 있어. 선생님이 그러셨어. 내 성적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리고 학비는 내가 알아서 벌게. 아르바이트도 더 할 거야. 은주의 눈빛은 확고했어요. 정희는 딸의 눈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주야, 정말 괜찮겠니? 네, 엄마. 나 의사가 되고 싶어. 엄마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 정희는 딸을 꼭 안았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은주야.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 해보자. 그날부터 은주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벽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날이 많았어요. 정희는 딸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밤늦게까지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야 했거든요. 놀라운 일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둘째 은영이도 의대를 가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셋째 은희, 넷째 은미까지도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5자매는 서로를 격려하며 공부했어요. 언니들이 동생들을 가르치고 동생들은 언니들을 따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의사가 되자. 그래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자. 은주의 말에 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5자매는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의사가 되겠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1997년 나라에 외환위기가 닥쳤어요. 정희가 일하던 재봉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정희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어요. 식당 일도 불안정해졌고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엄마, 우리 공부 그만하고 일할게. 은주가 말했지만 정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너희는 공부해야 해. 엄마가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정희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빌딩 청소를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밤에는 여전히 재봉 일을 했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정희는 견뎌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노고를 알았기에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은주는 결국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았고 학비 걱정은 덜 수 있었어요. 정희는 합격 통지서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주야, 축하한다. 정말 잘했어. 엄마, 고마워. 엄마가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어. 은주는 엄마를 안으며 울었어요. 정희도 함께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 후로 둘째 은영이도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셋째 은희, 넷째 은미도 차례대로 의대에 들어갔어요.
막내 은지까지 의대에 합격했을 때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5딸이 모두 의사가 되는 길로 접어든 거예요. 엄마, 우리 약속 지켰죠? 은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딸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딸들 정말 대단해. 세월이 더 흘러 정희가 40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딸들은 하나둘씩 의사가 되어 갔어요. 은주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되었고 은영이는 내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은희는 영상의학과를, 은미는 재활의학과를, 은지는 소아과를 선택했어요.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어느 날 정희는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여유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딸들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고 정희는 조금씩 일을 줄일 수 있었거든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남편 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2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철수는 많이 늙어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어요. 정희는 말없이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야. 철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어요. 정희야.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 한 번만 얼굴 좀 보자. 정희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 전 자신을 내쫓았던 그 집, 젖먹이 막내를 품고 비를 맞으며 친정길을 걸어가던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정희의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정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보았어요. 정희야, 제발. 어머니가 위중하시다. 네가 와줬으면 하신다고. 20년 전에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와서 왜 저를 찾으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문을 닫으려 했어요. 그때 막내딸 은지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누구세요? 은지가 물었어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철수를 보더니 눈치를 챘어요. 아버지, 세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는 엄마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우리 할머니 보러 가자. 그냥 엄마 마음 편해질 수도 있잖아. 정희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지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정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철수는 병원 주소를 적은 쪽지를 건네고 떠났습니다. 정희는 그 쪽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마음속에는 온갖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용서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정희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주소가 적힌 쪽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지만 그 존재는 정희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었어요. 밤마다 잠을 설쳤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날이 많았습니다. 딸들은 엄마의 고민을 알고 있었지만 섣불리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어느 날 저녁 5딸이 모두 집에 모였습니다. 요즘 바빠서 자주 모이지 못했는데 이날은 특별히 시간을 맞춰온 것 같았어요. 정희는 딸들을 위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큰딸 은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우리가 할 말이 있어. 정희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딸들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무슨 일이니? 엄마, 할머니 일 말이에요. 우리 같이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은주의 말에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들이 먼저 이 이야기를 꺼낼 줄은 몰랐거든요.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깔 필요 없어. 그분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엄마, 우리 의사잖아요. 둘째 은영이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딸을 바라보았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니?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환자가 누구든 과거가 어떻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그게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은영이의 말에 정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셋째 은희가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도 할머니가 엄마한테 한 일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엄마가 그 일을 계속 마음에 담고 살면 엄마가 더 힘들어요. 우리는 엄마가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정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넷째 은미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엄마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엄마는 증오보다 사랑을 택하셨잖아요. 우리를 사랑으로 키우셨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막내 은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함께 가요. 우리가 엄마 옆에 있을게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다섯이 엄마를 지킬 거예요. 정희는 딸들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자랐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정희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우리 함께 가자. 다음 날 정희와 다섯 딸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이었어요. 정희는 딸들과 함께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딸들이 옆에 있다는 사실이 정희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병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희는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은주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정희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시어머니 김 씨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시어머니를 많이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수척했어요. 침대 옆에는 남편 철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는 정희와 딸들을 보더니 얼른 일어났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계신가요? 철수가 머뭇거리자 큰딸 은주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보호자입니다. 은주는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간호사는 은주의 명찰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섯 딸이 모두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간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선생님들이시군요. 환자분의 차트는 여기 있습니다. 은주는 차트를 받아들었습니다. 나머지 딸들도 함께 차트를 살펴보았어요. 시어머니는 뇌출혈로 입원해 있었고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정희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시어머니는 흐릿한 눈으로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 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어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말을 이었어요. 네. 잘못. 이었다. 정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사과였어요.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까? 정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은주가 차트를 보며 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의학 용어들이 오갔고 다섯 자매는 진지하게 환자의 상태를 논의했어요. 철수는 그 모습을 넋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버렸던 딸들이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거예요. 환자분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은주가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성공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하지 않으면 더 위험해요. 철수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둘째 은영이가 말했어요. 저희가 팀을 이뤄서 할머니를 치료하겠습니다. 팀이요? 네. 저희 5이 각자 전문 분야가 달라요. 협진을 하면 성공률을 높일 수 있어요. 철수는 놀란 표정으로 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5딸이 모두 의사라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어요. 정희는 딸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얘들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그분이 우리한테 한 게 뭔데?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하지만 은영이가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지금 의사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게 우리 일이고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만든 건 엄마의 선택이었어요. 엄마가 증오보다 사랑을 택했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들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은주가 엄마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할머니를 살리는 건 할머니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예요. 우리는 의사니까 환자를 외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엄마를 위해서이기도 해요. 엄마가 이 일로 평생 마음의 짐을 지고 사는 걸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정희는 딸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딸들은 엄마를 안았습니다. 5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를 살리겠다고요. 은주는 병원 측과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수술팀을 구성해야 했고 준비할 것들이 많았어요. 5자매는 밤새 회의를 했습니다. 각자의 전문 분야를 살려 최선의 치료 계획을 세웠어요. 정희는 복도에서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 힘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밤은 깊어갔고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요. 딸들의 성장이 정희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5자매는 각자의 역할을 맡았어요. 큰딸 은주는 신경외과 전문의로 수술의 총괄을 맡았고 둘째 은영이는 내과 전문의로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관리했습니다. 셋째 은희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정밀한 검사와 영상 판독을 담당했어요. 넷째 은미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수술 후 재활 계획을 세웠고 막내 은지는 소아과 전문의였지만 보조의사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언니들, 할머니 상태 다시 한번 확인해요. 은희가 영상 자료를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자매들은 모니터 앞에 모여 뇌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뇌출혈의 위치와 범위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은주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출혈 부위가 깊숙한 곳에 있어. 수술이 쉽지 않을 거야. 성공률은 얼마나 돼? 은영이가 물었습니다. 은주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50%도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수술을 안 하면 살 가능성은 거의 없어. 자매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때 막내 은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들, 우리 할 수 있어. 우리가 함께하면 가능해. 엄마가 우리를 믿고 계셔. 은지의 말에 자매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은주가 팀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좋아. 우리 최선을 다하자. 수술은 내일 아침 7시에 시작할게. 그날 오후 정희는 병실에 들어가
시어머니를 마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식이 희미했지만 정희를 알아보는 듯 했어요. 정희는 침대 옆에 앉아 시어머니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지고 마른 손이었어요. 한때 자신을 밀쳐냈던 그 손이었습니다. 어머님,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뜨며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네. 딸들 모두 의사가 됐구나. 네, 5명 다요. 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아들만 찾았는데 딸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도 슬픔도 그리고 이상하게도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내일 수술 받으세요. 우리 딸들이 최선을 다할 거예요. 고맙다. 정희야. 정말 고맙다. 정희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정희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짐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딸들과 함께 병원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딸들은 내일 수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정희는 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린 시절 한 칸짜리 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아이들이 이렇게 의젓하게 자랐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할게요. 은주가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는 너희를 믿어. 너희가 어떤 결과를 내든 엄마는 자랑스러워. 딸들은 엄마를 안았습니다. 정희는 딸들의 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정희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도하고 있었어요. 곧 수술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딸들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희는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 힘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분도 살려주세요. 오전 7시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실 밖 대기실에는 정희와 철수가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는 몇 번이나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어요. 할 말이 많았지만 무슨 말로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희야. 철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정희는 철수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너와 아이들을 버린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그 실수 때문에 저와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정희는 철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한겨울에 막내를 업고 쫓겨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5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밤새 재봉틀 돌리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며 사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당신은 모르죠.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후회하지 않는 건
제 딸들이 저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았어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위로였어요. 정희야, 나도 후회하며 살았어. 너희를 보내고 나서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그건 당신의 선택이었잖아요. 저는 선택할 권리조차 없었어요. 정희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어요.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났어요. 정희는 초조하게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도를 오가며 기도했어요. 철수도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5시간이 지났을 때 수술실 불빛이 꺼졌습니다. 정희는 벌떡 일어났어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은주가 나왔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정희는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은주야, 엄마, 성공했어. 은주의 말에 정희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습니다. 철수도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어요. 다른 딸들도 하나둘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지만 얼굴에는 성취감이 가득했어요. 엄마, 우리 해냈어. 은영이가 엄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딸들을 안으며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생했어. 우리 딸들 정말 고생 많았어. 정희는 딸들을 하나하나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한때 자신을 버렸던 집안의 생명을 자신의 손으로 되찾아준 것이라고요. 수술 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어요. 5자매는 교대로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정희는 병원 복도를 오가며 딸들을 지켜보았어요. 딸들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시어머니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알렸고 정희와 딸들이 중환자실로 달려갔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먼저 다가가 시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할머니, 제 목소리 들리세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흐릿했던 눈빛이 조금씩 또렷해졌어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움직였고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네가 누구니? 저는 은주예요. 할머니 손녀고 수술을 집도한 의사예요.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수술 잘 끝났어요. 이제 회복만 하시면 돼요. 시어머니의 시선이 병실 안을 돌았습니다. 5명의 손녀들이 모두 하얀 가운을 입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정희가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희를 보자 눈물을 흘렸어요. 정희야. 정희는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을 들어 정희를 향해 뻗었어요. 정희는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은 차갑고 약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녀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아이들이 다 네가 키운 아이들이구나. 내가 쫓아낸. 어머님, 그만하세요.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울었어요. 아니야. 내가 말해야 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아들만 찾다가 이렇게 훌륭한 손녀들을 버렸구나. 은영이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됐어요. 우리는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엄마도 할머니를 용서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은영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손녀들도 하나씩 침대 곁으로 다가왔어요. 시어머니는 손녀들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희가 이 할미를 살려줬구나. 막내 은지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는 의사예요. 환자를 살리는 게 우리 일이에요. 할머니가 누구든 우리는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은지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리고 정희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정희야, 네가 이 아이들을 정말 잘 키웠구나.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어미야.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품고 있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어머님도 당신 시대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거 알아요. 아니야. 변명할 수 없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시어머니는 계속 울었습니다. 정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어요. 용서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딸들이 옆에 있었고 그 사실이 정희에게 힘을 주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어요. 다섯 자매는 계속 할머니를 돌보았습니다. 은주는 신경학적 검사를 했고 은영이는 내과적 치료를 관리했어요. 은희는 정기적으로 영상 검사를 하며 회복 상태를 확인했고 은미는 재활치료 계획을 세워 실행했습니다. 은지는 할머니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정서적 지지를 해주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정희는 병실에서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정희야, 내 인생을 망쳐서 미안하다. 어머님, 아니야. 내가 말해야 해. 너는 좋은 며느리였어. 성실하고 착했지. 그런데 나는 아들만 집착했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제야 알았어. 정희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어요. 내 딸들을 보니까 딸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겠더라. 5명의 의사라니. 아들 10명보다 낫지. 시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정희도 따라 웃었어요. 어머님, 이제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아들이든 딸이든 다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 내 말이 맞아.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정희야, 내가 죽기 전에 내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었어. 어머님, 저는 진작에 용서했어요. 안 그랬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정희의 말에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도 함께 울었어요. 40년 동안 쌓였던 한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5자매와 정희는 병원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정희는 딸들과 함께 걸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너희한테 고마워. 정희가 말했습니다. 딸들은 엄마를 바라보았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가 엄마를 여기까지 이끌어줘서 고마워. 엄마 혼자였으면 못 왔을 거야. 은주가 엄마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한 거예요. 엄마가 우리한테 사랑을 가르쳐줬잖아요. 미움보다 사랑을, 복수보다 용서를 택하는 법을요. 정희는 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한이 의학과 사랑으로 치유되고 있다고요. 밤이 되어 정희는 병원 복도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정희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 딸들, 결국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렸구나.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복도 저편에서 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행복했어요.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희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어요. 5자매의 헌신적인 치료 덕분이었습니다. 은미가 짠 재활 프로그램을 따라 시어머니는 매일 조금씩 움직임을 되찾아갔어요.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서는 연습을 해볼까요? 은미가 밝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녀의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시어머니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은미가 단단히 붙잡아 주었어요. 잘하셨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은미의 칭찬에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희는 병실 문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때 자신을 내쫓았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그저 나이든 노인으로만 보였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는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은 5자매의 협진이 기적을 만들었다고 칭찬했어요. 은주는 퇴원 서류를 정리하며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서도 약은 꼭 드셔야 해요. 그리고 재활 운동도 계속하셔야 하고요. 알았다, 은주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는 손녀들을 하나하나 안았습니다. 은주, 은영, 은희, 은미, 그리고 막내 은지까지. 시어머니는 손녀들을 안으며 울었어요. 너희 덕분에 할미가 살았다.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딸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는 그 광경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화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철수가 병원에 왔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골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철수는 정희 앞에 섰습니다. 2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정희야.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고. 됐어요. 이제 그만해요. 정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철수를 바라보는 정희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어요. 그저 담담함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이에요.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머님 잘 모셔드리세요. 그게 당신이 할 일이에요.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시어머니는 병원 로비에서 정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정희가 다가가자 시어머니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나한테 기회를 줘서 고맙다. 용서해줘서 고마워. 어머님 건강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너와 내 딸들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내 소원이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휠체어에서 손을 들어 정희를 향해 흔들었어요. 정희도 손을 흔들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철수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떠났어요.
정희는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엄마. 뒤에서 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돌아보았어요. 5딸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모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다 끝났어, 얘들아. 정희가 말했습니다. 딸들은 엄마를 안았어요. 5자매가 엄마를 둘러싸고 꼭 안았습니다. 정희는 딸들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엄마만 생각하고 살아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야 해.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엄마는 이제 괜찮아. 엄마, 우리가 엄마한테 집 하나 사드릴 거예요. 넓고 따뜻한 집이요. 은영이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맙다, 얘들아. 하지만 엄마는 지금 집도 좋아. 너희가 자주 놀러 와주면 그걸로 충분해. 딸들은 엄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희도 딸들을 보며 웃었어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와 5딸은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였어요. 식탁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이 자신의 전부이고 자신의 인생이라고요. 엄마, 우리 오늘 건배해요. 막내 은지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잔을 들었어요. 뭘 위해서? 정희가 물었습니다. 은주가 대답했어요. 엄마를 위해서요. 우리를 이렇게 키워준 엄마를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새로운 시작? 네. 이제 과거는 다 보내고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엄마도 우리도요.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혼자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봄은 이미 깊어져 있었고 꽃들이 만개해 있었어요. 정희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여보. 정희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래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떠올리며요. 아버지, 저 잘 살았죠? 딸들도 다 훌륭하게 키웠고요. 이제 마음 놓으셔도 돼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정희는 그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정희는 일어나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이었어요. 과거는 이제 정말로 끝났습니다. 정희 앞에는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상자를 열어보았어요.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사진 액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5딸이 함께 찍은 것이었어요. 모두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액자 아래에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우리를 여기까지 만들어준 엄마의 사랑에 감사해요. 정희는 사진을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정희는 사진을 거실벽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물러서서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얘들아, 엄마도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내 딸들, 결국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렸구나.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정희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한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감사만이 가득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밤은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긴 여정이 끝났다고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고요. 정희는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정희는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았어요. 5딸을 데리고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다니고 있었고 정희도 함께 웃고 있었어요.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따뜻한 봄바람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좋아. 오늘도 힘내자. 정희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과거의 상처는 이제 치유되었습니다. 정희는 딸들과 함께 사랑으로 가득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